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속 또 한 사람, 종현군. 그런데 종현군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뉴스 기사. 종현군은 틈이 날 때면 뉴스 기사를 본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신문을 먼저 챙기는 종현군. 고등학생 때부터 신문을 봐왔던 습관으로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있다. 종현군이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된 것은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사탐 공부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회 현상의 작동 원리 같은 거를 간추려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교과서거든요. 이 신문을 보면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 속의 내용과 현실 속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꼭 안 외우고 이런 사회 현상의 적용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과목은 암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군이 신문 보는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신문에서 나온 내용의 연계성 때문. 이제 신문 보다가 이렇게 뭐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주간 인구 지수 같이 그 한국 시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면은 이걸 보면서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진짜 지리 시간에 배운 게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사회 현상이 반영되고 있구나. 단순히 지리를 진짜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회 현상이랑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뭐 사회 교과 전반적으로 시의성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꼭 그 시의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문제의 어느 한 요소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수능 문제 풀 때 이게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좀 더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관시켜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문을 활용한 종현군의 지리 공부법. 첫 번째로 종현군은 신문을 볼 때 수업에서 접한 사회적 현상 및 용어 등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두 번째로는 신문을 통해 시의적 문제들을 개념서의 내용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세계지리 기출 수능 문제에서는 칠레의 광부들이 그때 이제 매몰되었을 때 그 해 수능에서 칠레에 대한 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 지역을 지도에서 찾는 게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 시사적인 것들을 직접 수능에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보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주요 과목을 공부하는 쉬는 시간. 뭔가 재밌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종현군. 다름 아닌 지리부도. 종현군은 이렇게 공부하는 중간중간 지도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는데. 저는 이제 쉴 때라든지 뭐 공부하다 좀 힘들 때 지리부도를 보면서 이제 뭐 한국 지도라든지 세계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아 나중에 뭐 여기 꼭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여행 경로도 머릿속으로 짜보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동네가 있다 하면은 위성지도로 가가지고 진짜 막 여행하는 것 같이 보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도 진짜로 세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라나 도시 같은 것도 다 외워지고 그럼 이제 세계지리 하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뭐 어떤 도시나 국가의 특성을 외울 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도시를 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런던에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영국 신사들이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항상 좀 우중충한 런던의 날씨 이런 걸 통해서 아 맨날 비가 오니까 맑은 날이 잘 없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오는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지리부도를 많이 보고 뭐 여행하는 상상을 하는 게 지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신만의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지리 공부를 해왔던 종현군. 종현군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공부 중 쉬는 시간에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하듯 상상하며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익혔다. 또 신문이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상식을 각 국가와 도시 특징과 연계해 이미지화시켜 기억했다. 처음에 재미없어 하는 학생들의 이제 그 생각을 보면 외워야 될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지리라는 과목이 기후, 지형,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원리와 법칙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먼저 그런 큰 원리와 법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행 다니는 느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지리 같은 경우 기출문제에서 충북 단양 마늘로 유명하다는 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태안 가면에 이제 신두리 해안 사구가 있다라거나, 세계지도도 마찬가지로 세계 유명한 축제라든가 음식 문화가 나와요. 그럼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여행 다니는 느낌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지리인 것 같아요. 공업 자료의 해석에 비교한 이제 오늘은 용어를 여러 개 정리를 해놓은 신문이나 지도를 통해 지리의 이해를 도왔지만 동시에 개념 공부 역시 소홀하지 않았다. 종영군은 개념 강의를 듣고 그 개념서의 내용을 추가 보충하며 개념 노트로 활용했다. 네, 이게 제 개념 노트인데요. 이 개념 강의를 들은 개념서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문제집 풀면서 뭐 새로웠던 거나 아니면 좀 어려웠던 거, 처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 노트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추가를 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3월보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푸는 문제집 같은 것도 점점 더 심화가 많아지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좀 새롭다 싶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그렇게 했던 거죠. 수능날 직전까지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게 된 거죠. 매일매일 학교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보고 문제집 1단원을 푼다 하면은 이걸 풀기 전에 먼저 이 개념 노트에서 1단원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갑자기 뭐 생각났을 때도 보고 그리고 수능날에도 이거 들고 가서 계속 볼 정도로 정말 이 고3 생활을 이 노트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 노트를 많이 봤습니다. 개념 노트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 틀린 문제 등을 적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켰다. 그리고 이 개념 노트는 항상 갖고 다니며 수시로 보고 수능 당일까지 챙겨 반복해서 본다. 한국지리나 세계지리가 매번 출제되는 내용 요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요소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래프와 지도 같은 것들을 새로운 걸로 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념을 되게 제대로 무한 반복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지도인데 뭐를 낸 건지를 몰라요. 무한 반복해서 봐야만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이제 뜸들이지 않고 개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든가 문제 푸는 정확성, 그다음에 이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고난도 문제 맞추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 탐구 문제가 이해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도 중요한데 저는 이 사회탐구가 이해랑 암기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 생각해요. 개념 노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당연히 암기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도표 안에 모든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되게 암기할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백지도를 하나 뽑아서 뭐 좀 중요 지역 같은 거 지명 써놓고 그리고 뭐 도청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을 쳐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 같은 거를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지도 안에 딱 정리해서 만들면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암기가 되고 또 이걸 끊임없이 보면서 암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백지도에 주요 도시 및 주요 지역을 쓰고 도청 소재지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다. 그리고 지도의 빈 공간에 산업이나 인구 등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역의 특징을 적어 수시로 보면서 암기하도록 했다. 종영군의 사회탐구 만점 공부법 총정리. 첫 번째로는 신문을 통해 사회적 현상 및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서와 연계한다. 두 번째, 지도를 수시로 보며 여행하듯 나라를 익히고 국가의 특성을 이미지화시켜 기억한다. 세 번째, 개념서를 개념 노트로 활용해 새로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능날까지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본다. 마지막으로는 한 장의 백지도에 도시 및 지역을 쓰고 백지도의 빈 공간에는 지역의 특징을 적어서 암기했다. 이렇게 이해와 암기로 다져진 공부법으로 종영군은 만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영군이 모처럼 모교를 찾았다. 사탐 때문에 고민이라는 후배들을 위해 밀착 멘토링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나도 수능 전까지 계속 들고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쪽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왔고, 지금 너네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거 보완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이제 이 신청서에다 써주면 돼. 직접 신청서를 나눠주며 열의를 보이는 종용군. 후배들도 사탐 만점자 종용군의 멘토링을 받길 기대하며 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한다. 좀 더 읽어보고 어떤 친구랑 같이 멘토링을 할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후배들은 돌아갔지만 혼자 남아 신청서를 보고 있는 종용군. 멘티 선정이 쉽지 않은가 보다. 심지어 심각하기까지 한데. 멘티 신청서를 훑어보길 여러 번. 이번엔 고개까지 갸우뚱거리는 종용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제가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좀 과목 선택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어떻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풀이 팁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 위주로 알려주고 싶은데 혹시 멘티를 2명 선정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요? 종용군의 제안으로 2명의 멘티 선정. 이번엔 학년별 맞춤 멘토링이 진행될 것이다. 다음 날. 먼저 2학년 멘티와 멘토링을 시작하기로 한 종용군. 드디어 그토록 신중히 뽑았던 2학년 멘티와 만나는 순간이다. 낙생고 2학년 김정우 학생. 암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사탐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려워 고민이다. 저는 사탐 공부할 때 개념 정리를 하고 좀 외워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나는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며 말을 건네는 종용군. 긴장이 슬슬 풀리자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는데, 지금 한국지리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뭐 혹시 수능까지도 이걸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일단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데 법정이랑 사문이랑 한국지리에 관련한 과목을 다 하는데, 그래도 흥미가 좀 많이 있어서 이 과목에 수능까지 좀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과목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일단 한지 한다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같은 지리 과목이고 뭐 서로 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지리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좀 고민되는 게 3학년에 올라가면 저희가 사문하고 생윤을 배우는데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과목 다 공부를 해야 돼서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9가지 과목이 있어가지고 뭐 2가지 그 중에 2개 고르는 거 되게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그 2과목이 서로 좀 궁합이 잘 맞거나 아니면은 뭐 너가 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것도 정 아니다 하면 3학년 때 내신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 거 이런 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 종용군이 제안하는 사탐 과목 고르기. 첫 번째로는 서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궁합이 잘 맞는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거나 3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을 선택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수험생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내신 공부하고 있는 거 좀 보여줄래? 네, 저 일단 지금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필기하신 거 다 보고 다시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좀 외워야 할 것들 외우고 내용 이해한 다음에 문제집 풀고 문제에서 틀린 부분 해설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지리는 뭐 지도나 그림,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네. 그런 거는 이 노트에 옮길 때 어떻게 옮겨?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옮기기 힘든 거는 페이지 수를 써놔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서 외우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서 노트 한 권만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성을 많이 들인 듯한 멘티의 노트. 정우양의 노력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거 좀 먼저 보여줄게. 네. 이게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들고 다녔던 건데 이거는 지도 같은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 하니까 이제 뭐 따로 옮겨 그린다든지 뭐 잘라서 붙인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권에다가 다 집약시키는 거니까 이제 한 권에다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사실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이걸로 강의를 들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개념 강의 듣고 안 본 게 아니고, 문제집 뭐 1단원을 푼다 하면은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기서 그 1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문제 풀고 나중에 어려웠던 거나 새로웠던 거 뭐 틀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적어 놓고 해서 문제집 한 권 풀 때마다 이게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거 개념 노트 이렇게 하면은 문제집 이거 색으로 풀 때마다 계속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치, 시간이 많이 걸리지.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내 방법이 당연히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 적으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적을 게 있다는 거는 조금 모르는 게 있다는 거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적으면서 또 한 번 더 공부하고 내가 몰랐던 걸 채워가는 거니까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앞에 단원에서 나왔던 거하고 뒤에 단원에서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디다가 정리를 해야지 이게 또 기억날지가 제일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노트 정리하면서는. 뭐 예를 들면 전통 총락 이런 데서 뭐 이런 역원칠학이라든지 나루터 이런 게 나오면은 페이지 9페이지에 대동여지도 관련 내용이 있거든.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려고 이렇게 대동여지도 내용이랑 같이 연관된 페이지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지. 개념서를 이용해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방법. 먼저 개념 강의를 들으며 개념서의 주요 내용을 필기한다. 특히 지리 과목의 경우 지도나 그래프 등이 많기 때문에 노트에 적는 것보다 개념 정리가 된 개념서에 적어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 해당 단원의 내용을 개념서로 복습하고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 등을 업데이트하면 개념 노트 한 권으로도 사탐 한 과목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문제집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도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이 잘 적용이 안 돼서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지도를 문제로 많이 내니까 이 지도랑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한데, 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학점 같은 경우도 강익공유하고 자유공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좀 못 봤던 지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직접 가본 데가 아니니까. 멘티에 쏟아지는 지도 관련 질문 공세에 종영군 진땀이 난다. 지금까지 너가 뭐가 궁금한지 뭐가 어려운지 잘 들었고 나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생각해 본 거 더 얘기해 주고 할게.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난 후 멘토 종영군의 말대로 개념서의 정리를 하며 개념 노트를 만들어보는 정우양.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쉽진 않지만 멘토링 때 배운 대로 해보기 위해 정우양은 노력 중이다.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하기로 한 멘토와 멘티. 오늘도 종영군이 학교를 찾았다. 멘토링을 시작하자마자 지난 멘토링을 되돌아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해안 지역 같으면 서해안, 동해안, 제주도. 저번에 너 얘기 들어보니까 개념은 잘 돼 있는데 이 개념을 문제에 있는 지도나 자료, 그래프 이런 거에 적용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저번에 멘토링 하고 나서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한 거 있었어? 좀 더 많이 보려고. 이번에도 정우양의 가장 큰 고민은 지도다. 그림들도 많이 봤는데도 문제집을 막상 보면은 해시계랑 약간 주상절리랑 이런 것도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딱 지도 봤을 때 그 기호는 똑같이 나오잖아. 네. 해식이랑 주상절리가. 기호로 봤을 때 해안 침식과 주상절리가 똑같으니 더욱 헷갈리기 마련. 이럴 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지도에서 다른 부분 봤을 때 뭐 등고선이 좀 간격이 넓다든지 아니면은 건천 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름이 그려져 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제주도니까 이건 주상절리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거고. 헷갈리는 지도는 주변 지형의 특징을 살펴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막 하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하한 당구도 막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딱 봤을 때 되게 다 복잡한 등고선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등고선 간격이 좀 상대적으로 넓고 마을이나 뭐 농경지 같은 것도 나타나는 걸 봐서 여기가 이제 하한 당구고 좀 평탄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안단구는 강 기슭을 따라 비탈면이 계단 모양으로 된 지형인데 지도에서처럼 등고선이 넓고 마을이나 농경지가 있는 주변의 특징으로 보아 하안단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지 사이를 복잡하게 조그맣게 흐르고 하한 당구도 있어야 하니까 이 감립공류구나 이거 안 다음에 그러면 감립공류하천은 원래 평원에서 흐르던 자유공류하천이 유기하면서 생긴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요업운동과 관련이 있다. 감입공류 하천은 주변 지형이 높아짐에 따라 모양이 변형된 것이다. 지도만 보고도 이런 특징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나온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도를 딱 보고 이게 뭐 서해안인지 동해안인지 제주도인지 자유공류하천인지 감립공류하천인지 뭐 카르스트 지형인지 이게 뭘 말하고 싶은가 이걸 딱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이제 많이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리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충분히 보면서 익혀야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너가 해야 될 거는 지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뭐 지도를 자주 보면서 뭐 좀 지리 위치도 잘 익히고 좀 친해지고 좀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그런 게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더 이게 지효도 많이 탐구가 되는 거고.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던 지리. 정우양은 이번 멘토링을 통해 사회 탐구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사탐 과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암기가 기반으로 되는 과목이 많아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림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많이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학년 멘토링을 끝내고 이어진 3학년 후배와의 멘토링. 안녕하세요. 낙생고등학교 3학년 박정은 양.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선택할 만큼 지리 과목에 흥미는 있지만 지도를 암기하는 게 어렵다. 뭐하고 지내? 시험 기간이어서 계속 그냥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 시험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요. 완전 암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유공업이랑 이 가공업이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석유화공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산시라든지 뭐 여수라든지 울산 이런 데에 이 석유화공업이 있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거 좀 힘든 거 있어? 지도 외우는 거 하고요. 3학년 멘티 정은 양 역시 지도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실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바로 써놓으면은 이게 처음엔 괜찮아도 나중에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좀 읽기도 불편하고 눈도 아프고 막 내가 어디다 써놓은 거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지도 위에다가 다 썼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가 많아지면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도 한 장에다가 지도 상에는 최소한 조금 지명만 써놓고 최대한 여백에다가 많이 쓰려고 했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뭐 찾을 때도 찾기도 편하고 지도 볼 때도 편하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바로 쓰는 것보다는 좀 지도 옆에 여백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 양이 많은데 그런 게 다 들어간. 예를 들면 뭐 속초에 석호가 있다 이거를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석호 자체는 동해안에 나타나는 거고 속초는 이제 동해안에 있는 도시잖아. 그러니까 속초뿐만 아니고 뭐 강릉에도 있고 뭐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단 말이야 석호 같은 건.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지 분명히. 뭐 너가 이제 4학년 4월이나 됐고 개념도 한 번씩 했고 하니까 알고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써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정말 너가 좀 헷갈린다 싶은 것만 적어서 외워도 충분하고 사실 이런 거는 진짜로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양이 많으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돼.
백지도에 최소한의 지명을 쓰고 여백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때 유의사항은 알고 있는 내용은 다 적지 말고 꼭 외워야 할 어려운 내용이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한다. 이 문제 풀 때 괜히 어렵게 얘기해놓은 용어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도가 많이 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꼬아가지고 뭐 화학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걸 도망가기보다는 그 용어의 이름이 뭐가 됐든 그 내용에 좀 더 충실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나 그래프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단위 같은 거랑 숫자 같은 거 잘 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 많이 해보면은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에티오피아가 지도 보는 법이 어렵다는 정은 양을 위해 꼼꼼히 설명해주는 종용군. 멘토로서, 선배로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꼭 1등급 맞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래. 지금 고3이고 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년에 수능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버텼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공부법이 뭐든 그거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쏠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